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예, 그나저나, 네,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, 말을 할 때 좀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높여가지고, 네, 좀 이제 업돼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좀 더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런데, 이렇게, 네, 영상을 찍을 때 많은 이 에너지를 이렇게 또 쏟다 보니까, 네, 혈압이 올라가나 봐요. 네,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,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천천히, 조금 이제, 이 업된 거를 조금 이렇게 또 다운을 시키면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침마다 제가 이제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혈압을 이렇게 또 낮춰야 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제 또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연방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가 아니다.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지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때이다. 네,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연방 정부 이제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무실로 나와라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서 만약에 사무실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공무원들은 행정 휴가 조치를 이렇게 또 내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휴가 조치를 이렇게 또 내린 다음에 나중에 잘라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지금 SNS 상에서 얘기를 이렇게 또 주고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도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더 열심히 잘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Yes sir 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등 SNS 상에서도 이 브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 굉장히 지금 사이가 좋게 일을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연방 공무원들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이려고 이렇게 또 많은 변화를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는 이 재택근무하는 거 다 이제 원상복귀 이렇게 또 하려고 이제 재택근무하지 말고 전부 다 이제 오피스로 이렇게 또 나오라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선은 어드민스트레이티브 리브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한테 저번 주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놓으라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연방 공무원들이 좀 이제 많은 혼란을 이렇게 또 겪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는 이제 몇몇 이제 기관들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 말 들을 필요 없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연방 공무원들은 아니 이거 어떻게 뭐 적어야 되는 거냐, 어떻게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이렇게 또 겪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렇게 또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힘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이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너네들 먼저 자진 이렇게 또 사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9월 달까지는 이제 월급을 주겠다. 이 오퍼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메일에 이 오퍼를 이렇게 또 받겠습니다 라는 이메일만 보낸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사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
7만 5천여 명이 그 오퍼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7만 5천여 명 그렇게 잘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또 자른 그 숫자가 한 2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연방 공무원들 이렇게 또 자른 수를 본다고 하면은 9만 5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거의 한 10만여 명 정도를 지금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잘랐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의 수습 사원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수습 사원들 아니면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그 사퇴 패키지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거의 한 10만여 명을 지금 자른 상태입니다. 그리고도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도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략 한 22만 명 정도를 지금 자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SNS 상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. 우리 이 미국을 더 그레이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골든 에이지로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이 연방 효율 부서를 더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yes sir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뭐 보고서 뭐 제출을 해라, 이제 재택근무 하지 말고 이제 오피스로 나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것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또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연방 공무원들 중에 재택근무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월급 루팡들이 너무나 많다. 그냥 일을 뭐 슬렁슬렁 집안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보고서 이렇게 또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도지 정말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일론 머스크 잘 해낼 수 있을지, 트럼프 대통령도 잘 해낼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들기는 들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일론 머스크의 이제 도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밝혀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. 무엇을 이렇게 또 밝혀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USAID에서 인도 있지 않습니까? 인도 이 선거철에 돈을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줬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밝혀냈다고 하네요. 인도 얼마 전에 그 투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? 대선이 이렇게 또 있었으면서 투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USAID에서 선거 지원을 위해 가지고 2,100만 달러를 인도에 이렇게 또 지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 내에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 지급이 된 게 지금 현재 이제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 정치계에서 엄청난 지금 논란이 촉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아니 일론 머스크 저 새끼 뭔데 인도 정치계에 저딴 말을 해가지고 지금 뭐 논란을 이렇게 또 일으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언론사에서 과연 이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이 USAID에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준 것은 인도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였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방글라데시에 뭐 정치 참여를 위한 그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이 지원금이 이렇게 또 전달이 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인도에 뭐 지원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또 뭐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인도 이 정치계에서 막 엄청난 논란이 이렇게 또 일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 저 새끼 뭔데 인도 정치까지 이렇게 또 뒤집고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뭐 미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
그렇습니다. 네, 뭐 아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는 뭐 유럽에 있는 뭐 정치에, 뭐 독일에 있는 뭐 정치에도 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쳐진 그런 정치권에도 이렇게 또 힘을 싣는 등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?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도 엄청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는 반면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, 뭐 독일, 뭐 인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 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? 라고 하면서 인도 그 야당에 이렇게 또 이 USAID가 이렇게 또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도 이 모디 집권당이 이 외국 세력이 이렇게 또 들어온 것이다. 정치적인 이 선거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한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도 야당에서는 이거는 뭐 미국발 이 가짜 뉴스를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가짜 뉴스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입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정치 분열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꼭두각시로 두고 막 마음대로 지금 이 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난놈이기는 난놈입니다.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돈이 많으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일론 머스크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, 진짜. 그러면서 또 이제 독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독일에서 이제 총선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중도 우파 기독교 뭐 연합주의인가 이 여기에서 28%의 득표율로 이렇게 또 이겼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극우 성향의 AFD인가 그 정당은 20%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면서 2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중도 좌파 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여기는 16%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면서 3위를 이렇게 또 이 기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1위나 2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도 우파 그리고 극우파 여기에서 28% 20%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1, 2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독일에서 총선이 이렇게 또 치러졌는데 이 보수당이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한 것은 이 상식이 없는 그런 이제 정책들에 대한 이제 반발이다. 독일 시민들의 이제 반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보수당이 이렇게 또 이긴 것에 대해 가지고 환영의 뜻을 이렇게 또 내비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독일에서도 좀 더 많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치우쳐진 정당들이 이렇게 또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좀 더 이제 보수파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자국주의 좀 더 이제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또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미국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오로지 미국만 아메리카 퍼스트,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것을 이렇게 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도 그렇고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만 이제 우선시하는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이제 보수당이 이렇게 또 이기고 있는 것 같네요. 어떤 간에 지금 이 독일의 최우선 과제는 지금 이 독일의 이 제조업이랑 그리고 경제 개혁을 빨리 이렇게 또 해야 한다. 지금 이 유럽에서도 이제 독일이 가장 잘 나가는 뭐 나라이기는 나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한테도 좀 밀리고 있고 뭐 당연히 밀리고 있고 뭐 중국한테도 이렇게 또 밀리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이거 문제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경제 개혁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많은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된다. 제조업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된다.
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특히 중국을 가장 좀 이제 위협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지금 이 독일을 본다고 하면은 독일이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. 이 유럽에 지금 뭐 BYD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중국산 이 전기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또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는데 경쟁이 안 된다고요. 가격 차이가 너무나 싸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가지고 독일의 이 목소화겐도 좀 이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어떠한 이 돌파구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?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면들에서 이 독일의 제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독일의 경제도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. 어제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해가지고 이 인도 뉴델리로 이렇게 또 가고 있었던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 항공 그 비행기가 보안의 우려로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? 전투기에 에스코트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태리 로마에 이렇게 또 비상 착륙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어제 이 아메리카 에어라인 비행기 안에서 보안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. 뭐 폭탄이 뭐 있었다네, 뭐 없었다네,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투기까지 이렇게 또 출동이 돼가지고 이 비행기를 에스코트에 이렇게 또 해서 수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이 이태리 로마에 이렇게 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검사를 하고 뭐 비행기도 이렇게 또 샅샅이 이렇게 또 뒤졌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것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false 알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항공기는 이 로마에서 모든 점검을 이렇게 또 마치고 다시 이 인도 뉴델리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착륙을 해가지고 하룻밤 여기서 이렇게 또 쉬고 다시 뉴델리로 이렇게 또 떠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저도 어제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어느 이제 비행기가 이 전투기 2대 이렇게 또 호위를 받으면서 막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계속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 자원들, 뭐 희귀 광물들, 우리 미국한테 50% 달라라고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준 그 금액보다 만약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천연 광물들, 희귀 광물들, 뭐 히트류, 이런 것들을 50%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준 것보다 4배가 많은 그 금액을 이렇게 또 챙기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합니다. 안보 보장이 이렇게 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 뭐냐, 이거 우리 우크라이나한테는 전혀 이 매력이 없는 그런 협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 우크라이나를 팔 수가 없다, 미국한테 이렇게 팔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입장도 별로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전쟁이 3년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? 3년째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별다른 진전이 이렇게 또 없지 않습니까?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많은 이 손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또 원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땅을 우선 이렇게 또 빼앗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빼앗은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또 굳건히 이렇게 또 지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 영토를 다시 수복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, 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. 아니 우리 미국은 너네 나라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, 그리고 뭐 유럽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너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너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.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이 전쟁은 그냥 이제 끝내는 게 좋다. 그러니까
그러니까 너 참석하지 말고 내가 러시아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쟁 끝내겠다. 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모든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는 그냥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뺏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우선은 지금 이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계속 이제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우크라이나 좀 불쌍하네요. 분명히 이 러시아가 침공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? 침공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미국에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뭐 유럽도 잘 도와주기는 도와줬지만 유럽은 뭐 어차피 도와줘야 했죠. 왜냐하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완충지대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이제 도와줘야 했는데 뭐 미국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집권을 한 다음부터는 지금은 뭐 전세가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미국은 더 이상 돈을 쓸 이유가 없다. 너네 나라한테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50% 천연 광물들 이렇게 또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할게. 어쨌든 이 전쟁은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. 끝나기는 끝나지만 이 러시아한테 좀 이제 많은 이익이 가면서 이제 끝나지 않을까. 지금 이 연토 빼앗긴 것들 러시아가 다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전쟁은 끝나겠네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제국주의를 이렇게 또 꿈꾸면서 지금 이 영토를 계속 더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우크라이나 빼앗긴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이제 앞으로 이 전쟁에서 이렇게 또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푸틴의 인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.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이제 앞으로 이 또 다른 나라 어디 땅을 이렇게 또 빼앗을지 더 계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힘을 더 키워주게 되는 것뿐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. 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지금 엄청난 이 압박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도 좀 이제 많은 뭐 비판 같은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내려오겠다.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뭐 독재자네 뭐 어쩌다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.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나토에 우리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왜냐하면은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유럽이랑 이제 같은 그런 위치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토 국가들에서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지켜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대통령직에서 기꺼이 내려오겠다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혀 이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이다. 이 평화를 위해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렇게 또 가입을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기꺼이 내려오겠다.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다음부터 좀 이제 많은 난항을 이렇게 또 겪고 있네요. 젤렌스키 대통령 처음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었을 때 그때가 이렇게 또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이 러시아에서 제1 암살 목표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찍었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 키이우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거기서 뭐 SNS로 막 영상 찍고 막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?
그때 진짜 막 암울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 나는 우리 우크라이나 나라 떠나지 않겠다. 이 키이우에 계속 이렇게 또 있겠다. 라고 그렇게 영상 올린 게 진짜 좀 많은 인상이 깊었었거든요. 그런 게 이렇게 또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얘기를 한 것은 선을 좀 시게 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.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전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없대요. 그냥 우리나라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진짜 이 나라가 약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. 예전에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? 우리도 일본한테 이렇게 또 침략을 당하고 그런 적이 이렇게 또 있었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심정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슈퍼파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붙어 먹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서 엊그저께죠. 어제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?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병원에서 인질극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그 범인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범인이 그 병원에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범인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제 불안한 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이렇게 또 필요한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. 자신이 옆에서 이렇게 또 지켜봤는데 이 범인한테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무너졌었다고 하네요.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낸 것을 옆에서 이렇게 또 지켜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이렇게 또 필요한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하지만 이 병원 측에서도 좀 이제 한정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? 병원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이렇게 또 써야 되는데 그 돈도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에서는 그것까지는 이렇게 또 신경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총기가 이렇게 또 합법화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? 더 손쉽게 이런 총격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사회적인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방치를 해둔다고 하면은 뭐 환자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뿐더러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도 문제가 이렇게 또 될 것이다. 뭐 이런 이제 총격 사건 같은 것까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인질극까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말이죠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느 이제 문제점 중에 이렇게 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극단적으로 지금 효율성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안 나오지 않을까.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더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이 도지에서 이 모든 이 기관들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또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도 뭐 허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는 모든 이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뭐 IRS라든지 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판사는 특히 이제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? 이 교육부에 있는 그런 이 개인 정보들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보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도지에서 교육부 기록을
이 접근을 하는 것을 지금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 뭐 다 이렇게 또 샅샅이 이렇게 또 뒤진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.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하네요. 네,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 너무나 많은 이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막 거의 뭐 횡포식으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법정 고소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도지한테.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는 우선 그거를 이렇게 또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지금 이 도지에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육부에 있는 그 많은 그 기록들을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름, 주소, 뭐 생년월일, 뭐 소득, 소셜 세큐리티 넘버 뭐 싹 다 볼 수가 있었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. 개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.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우선은 이 막히기는 막혔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나폴레옹의 그 말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하면서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하면은 미국을 더 그레이트하게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은 내가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그거는 다 합법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계속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분명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는 법 위에 있습니다. 지금 법 위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독재자 식으로 이렇게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미국은 이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3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결의안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이 결의안을 전부 다 지지 좀 해달라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 내놓은 이 결의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그리고 이제 영토 이제 보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, 이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다라는 것을 빼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또 쓰면서 빠르게 전쟁을 끝마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지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야지만 전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 유럽에서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그 결의안을 반대를 해라. 반대를 하고 우리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을 해라. 라고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편을 들으라는 그런 소리죠. 미국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이랑 완전히 반대 입장을 지금 이렇게 또 내놓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 우크라이나의 그 결의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명백하게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침공을 한 것이다. 그리고 이 전쟁의 근본적인 이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된다.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다른 데 이렇게 침공을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? 다른 데 또 다른 이제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이 결의안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미국에서는 그거 아니다. 빨리 전쟁을 그냥 끝내는 게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전쟁은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분쟁이다.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그런 결의안을 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완전히 이제 상반된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내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 따로 있고 유럽 따로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러시아 그 브릭스 있지 않습니까? 브릭스 이렇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. 미국이 원래는 유럽이랑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서방 국가 그리고 뭐 브릭스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미국 혼자서 다만 쌩 난리를 치고 있네요. 어쨌든 미국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뉴욕 있지 않습니까? 뉴욕주에 있는 스탠튼 아일랜드 그 근처에서 배 한 대가
뒤집히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1명이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12시쯤에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 신고를 이렇게 또 받고 해양 경비대가 다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그 배에 이렇게 또 가니까 배가 아마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5명을 이렇게 또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. 5명을 구조를 하고 병원에 이렇게 또 갔는데,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명이 사망하고 2명만 이렇게 지금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, 그런데 배 안에서는 이제 6명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1명은 실종이 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갑자기 또 이제 배가 뒤집힌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 세월호 좀 이제 가슴 아픈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? 2014년도에 일어났었던 벌써 11년이 지났어요. 그 사건이 이렇게 또 떠오르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아폴로 이 투자 그 회사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있었을 때에는 미국의 이제 경제는 이제 놀 랜딩으로 이제 갈 것 같다.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그냥 이제 놀 랜딩으로 서서히 그냥 이 상태로 이 경제가 이렇게 또 갈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,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뒤로는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파탄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지금 이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지금 뭐 관세 정책을 지금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고, 그리고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 지금은 뭐 조금밖에 실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뭐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, 이제 앞으로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대로 모든 이 관세를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미국 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도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자들 수가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도지에서 하고 있는 이 대규모 해고 사태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관세 정책, 이 두 개가 이렇게 또 합쳐져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. 라고 이 아폴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다 사람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오른 거 다 반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다 반납을 하고 주식이 좀 이제 계속 별볼일 없이 이렇게 또 좀 횡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,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이제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이렇게 또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침체기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높았었던 거 막 잡고 있었는데, 그런데 다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자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서 이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지금 이 정부 산하에 지금 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얘기된 것만 뭐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밑에서도 뭐 다 이게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한 30만 명 정도가 해고가 된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불안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LA 근처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LA에서 아이스들 있지 않습니까? 이미 단속국들이 지금 실제로 행동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사람들 집에 이렇게 또 급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범법 행위가 이렇게 또 있는 사람들은
지금 다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 요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LA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런 이 이민자들을 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LA에서는 이 안타이 이 아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체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이 이민자들을 이 불법 이민자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보호를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츄어리 시티이지 않습니까? 이 안타이 아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 메가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들고 이 아이스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또 뭐 간단해 뭐 그런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정보를 어디서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오늘은 여기 뭐 단속을 합니다라고 메가폰을 들고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스 단속을 지금 더 어렵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안타이 아이스 이 단체에서는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여기 이제 미국에서 여기 이제 LA에서는 우리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단속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안타이 아이스 이 단체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,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는 알람브라 그리고 뭐 산페드로지요 여기에서 뭐 아이스가 어디를 이렇게 또 급습을 해가지고 단속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어느 한 뭐 단속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을 뭐 구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제는 이 LA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아이스 이 단속반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 생츄어리 시티도 이제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이 아이스들이 할당량이 있대요. 하루에 이제 몇 명을 잡아오라. 라는 그런 할당량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스들은 LA 경찰들이랑 이렇게 또 협조를 해가지고 뭐 범죄 기록들이랑 이렇게 또 보나봐요. 그래서 뭐 불법 유인자들이면서 뭐 범죄 기록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잡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LA가 또 한인타운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LA에 있는 이 한인, 이 불법 체류자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범죄 기록이 있다. 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분들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이 날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드디어 이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게 불고 그리고 윈터 스톰도 이렇게 또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뭐 밤에는 뭐 좀 춥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요번 주에는 특히 수요일에 굉장히 더울 것이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 LA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온도가 최고 온도가 8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날씨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좋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데 또 이제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에는 몇몇 지역들에서는 강풍이 이렇게 또 불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에 온도가 쫙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까지 서서히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주말에는 어느 정도 서늘한 그 온도를 이렇게 또 보여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몇몇 지역들에서는 비도 이렇게 또 내릴 수도 있다 주말에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저도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느끼거든요. 이 날씨가 진짜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제 낮에 이렇게 또 나간다고 하면은 덥더라고요. 뭐 거의 이제 봄 날씨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생각이 든 게 야, 이 겨울이 순식간에 지나가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.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 또 이렇게 또 덥다고 하니까 수영장이나 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런 행정 명령들이나 뭐 관세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은 이 기업들,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애플에서는 이 미국에다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애플은 미국에다가 500 빌리언 달러, 500 밀리언이 아니라 500 빌리언 달러
5천억 달러를 이렇게 더 들여가지고 천문학적인 금액이죠.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렇게 더 들여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새로운 그 서버 구축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플로 인해 가지고 한 2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서버들을 뭐 텍사스, 아리조나, 캘리포니아, 네바다, 노스캐롤라이나, 오레곤, 워싱턴주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이 서버, 이 AI 서버죠. AI 서버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구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애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 혁신에 대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. 앞으로도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,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뭐 또 엔비디아 칩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서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뭐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겠고 뭐 SSD 뭐 메모리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스타벅스는 4분기 연속 실적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. 매출이 이렇게 또 계속 감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스타벅스에서는 1,100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놨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퍼레이트 오피스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1,100명 정도를 이렇게 또 자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지금 뭐 중복적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많이 자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정부를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타벅스도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1,100명을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또 채용을 하는 것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제 스타벅스 오피스 일들은 사람들 더 채우지도 않고 계속 이제 자르기만 하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.3%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요. 이 S&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이 0.02% 조금 상승을 변동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5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이 미국에 있는 주요 기술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여러 가지 뭐 행정 명령들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또 심해지게 되면서 저번 주에는 주식이 좀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또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은행 보고서들 있지 않습니까? 은행 보고서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내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은행들로부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, 이 미국의 경제는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최악의 상황을 이 맞이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나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오늘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9% 넘게 이렇게 또 빠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기술주 시장을 지금 이끌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팔란티어가
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난 5일 동안에 팔란티어 주가는 22%가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팔란티어 사상 최고치에서 거의 한 30%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간 수치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팔란티어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예산 삭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국방부 예산 삭감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에도 영향을 이렇게 또 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팔란티어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좀 이제 나쁜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 다 빠졌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?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는 이 팔란티어 주가가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어가지고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 많이 이렇게 또 사고 팔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, 이 워렌 버핏 이 주식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오퍼레이팅 그 프로핏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왜냐하면은 보험 부분에서 굉장히 이 이익이 이렇게 또 좋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워렌 버핏의 이제 주가는 3% 넘게 거의 한 4%대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,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캐시 있지 않습니까? 현금 보유량이 너무나 많다.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워렌 버핏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, 다른 투자, 뭐 은행들이나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을 많이 이렇게 또 이끌어 올리고 있다고 해요. 이끌어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이 가치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지. 다시 말해가지고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그런 소리지.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이 투자 회사에서 사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제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진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 워렌 버핏은.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? 시티은행의 제이미 CEO 있지 않습니까? 제이미 CEO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했었었는데, 그런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시티은행 그 보유 주식들을 팔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계속해가지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고 이제 조만간 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